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지역에 비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폭우와 강풍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폭설로 일주일 이상 고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악 지역에서 총 13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구호 작업이 이어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최근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겨냥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업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대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타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등의 대학 등록금이 최대 5% 이상 올라 학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을 찾아 인터넷 보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폰타 주 법무장관은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섰지만 노동시장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친환경 기술과 관련해 일종의 자유무역 방식의 합의를 맺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세계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텍사스의 소도시를 건설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단지와 야외 레저시설, 운동장 등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곳곳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차량 도난 피해는 무려 100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괴한에 납치됐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들은 마약 밀매와 마약 소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망명하겠다는 일념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는 부고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검찰에 미친 칼질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의 새 수장인 김기현 대표는 일단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소수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정책으로 대결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베이스볼 WBC에 나서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일본과의 2차전에서 4대13으로 대패했습니다.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체코와 3차전을 갖습니다. 한편 미국 대표팀은 같은 시간 내일 오후 7시 영국과 WBC 1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5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정 앵커는 오늘까지 휴가로 오늘도 제가 혼자 모닝뉴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빼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 계속 내리고 있죠. 예, 저희 출근하는 새벽 시간에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 강력한 폭우, 폭설, 이거는 살짝 비껴갔다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LA 지역은 이번 폭풍을 직접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지역은 이번에 올겨울 역시 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카운티 중 한 곳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시간대도 당초 예보와 비슷하지만 강우량이 크게 달라진다며 대부분 시간당 3분의 1인치 미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최대 2인치 정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범람과 작은 홍수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산악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폭풍에 쌓인 눈에 무게를 더하면서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 건물들의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 지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축사가 무너지거나 펜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샌게브리엘 산악 지역과 엔텔러밸리 푸틸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발령된 상태입니다. 최대 30마일,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50도대, 60도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는 60도대 기록하는 남가주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 나겠지만 화요일부터 또다시 폭풍 전선이 남가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 마음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가주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가주 지역에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북가주의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이번 폭풍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피령과 대피경보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북가주 대부분 지역인 베이에리아부터 중부 해안까지는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는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례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 겨울폭풍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악지대가 폭설로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이 지역에서 총 13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구호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숨진 사람을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망자 중 1명 사인은 폭설로 인한 것으로 일단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색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폭설이 내린 이 지역에서 청소와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 동안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집에 전기나 가스가 작동되지 않아 난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버나디노 지역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 땔감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지역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몰아닥친 겨울폭풍은 샌버나디노 지역 산악지대를 전면 마비시켰고 이 지역 주민들이 발이 묶이면서 식량과 약품, 연료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이런 샌버나디노, 빅베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장작 그냥 밑에 마켓 내려가서 오늘치 사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폭설이 내려 고립된 상태인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이 땔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방대원국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이 지역 주택 지붕을 수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곳곳에서 천연가스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방위군 등 500명의 긴급 요원이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되고 구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과 주 방위군뿐만이 아닙니다. 소방대원들도 거의 대부분의 인력,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이 현재 이 지역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레스라인과 빅베어, 레이크 에로헤드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또 마을 안에서도 부상을 입었거나 구호를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 수색 중인데 어젯밤 기준 40%의 도로가 아직 눈에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는 개통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개통이 길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뭐 스노우 체인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또 차량 운행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들은 눈 치우는 작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눈 작업을 통해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까지 상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자신의 집 앞 드라이브웨이와 인도, 개인 도로 등 사유지에서 제설 작업을 한 경우 포함됩니다. 하지만 빈집이나 비어있는 임대 건물 또는 미개발 토지는 이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딱 한 번 상환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설 작업에 한하여 그 전에 했던 지난 2월 22일 전에 했던 제설 작업은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주소나 비즈니스 한 곳당 신청자 1명으로 제한됩니다. 제설 작업은 5월 1일까지 마쳐야 하고 5월 10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샌버나디노 카운티 당국이 이 제설 작업 5월까지 이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신청이 승인되면 30일 이내 한 달 내에 체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폭풍이 몰아쳤던 캘리포니아 중 서부 지역에 오늘 다음 주 중순부터 또 폭우가 예상되면서 홍수 우려도 제기돼 일부 지역에는 2주간의 음식과 필수품을 구비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정부가 내린 권고인데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서부 지역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에라네바다 산맥에는 15인치 이상의 강설이 내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의 체드 마이어스 기상 전문 기자는 대기천이 캘리포니아에 비정상적인 습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폭우와 그리고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CNN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홍수주의보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민은 1,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130마일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빅서 지역은 2주 동안 음식과 필수품을 비축하라는 권고도 내린 상태입니다. 기상예보센터는 다음 주 초 2차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지역 주민들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가주에 눈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 오고 눈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가뭄이 해결되려면 멀었네, 가뭄이 아직은 멀었네, 산맥에 쌓이는 스노우팩이 모자라네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 가뭄이 이제 거의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모니터가 어제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7일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체 약 27%가 가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한 주 전보다 더 많은 지역이 가뭄에서 벗어난 겁니다.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은 일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몬트레이 등이 더 이상 가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뭄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에는 홍수 피해, 지금 이번 폭풍 피해, 눈 피해 엄청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번 겨울 시즌이 끝나면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재건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가뭄에서 벗어났는데 대부분 지역이 이례적으로 건조한 정도이며 해안가 일부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다른 지역들도 보통 정도의 가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가뭄 모니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심각한 또는 보통 정도의 가뭄을,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보통 정도의 가뭄을 각각 겪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금 눈 피해가 너무 심하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이렇게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데 또 가뭄 모니터는 가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네. 눈이 많이 쌓여도 가뭄 상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켈코 보험이 있습니다. 켈코 보험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남가주 하루 종일 비 내리겠습니다. 이럴 때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빗길 운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빗길 운전이 익숙치 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로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 화요일쯤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에 당분간 흐리고 쌀쌀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빗길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시고 주의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5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54도, 최저 기온 52도. 해안 지역은 55도, 53도, 최저 기온 53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 보험이 있습니다. 켈코 보험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18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3호관광,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확인하세요.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짜면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8,420억 달러, 우리 돈 1,1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I'll not allow the cuts, the need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our military that help keep us safe. We'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지만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서고 있지만 노동시장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지원법 등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경쟁 더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작년 8월에 공표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아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이미 40건, 총 2천억 달러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미국 반도체 업계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27만 7천 명 외에 10만 명의 기술자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개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2025년에 완공되는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은 근로자 3,00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을 짓는데도 7,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공장이 벌써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기기사와 배관공이 현지 노동력 공급을 웃돌아 필요 인력의 최소 40%를 다른 주에서 데려오고 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텔뿐 아니라 요리사, 생산 라인 근로자, 간호사, 교사, 트럭 운전사, 경찰관, 소방관에 이르기까지 현재 고용시장 모든 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어제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금융회사가 보유증권의 대량 매도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4대 은행에서 어제 총 52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2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0억 달러, 웰스파고가 100억 달러, 시티그룹이 40억 달러를 각각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JP모건은 5.4%,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6.2%씩 각각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스탠더드앤푸어스 금융 섹터는 어제 4.1%가 떨어져 2020년 6월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도 지금 뉴욕 증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경영진을 보조하는 비서직이 최근 감원 열풍과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에 따른 사무 자동화 영향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기업 비서직은 경영진의 시간 일정 관리, 비용 보고서 작성 등에 허비하기에는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린들리 같은 일정 관리 앱으로 쉽게 예약을 잡을 수 있고 AI 챗봇, 챗 GPT로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다가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예약 제약까지 더해져 경영진들이 비서를 공유하거나 원격 비서를 활용하고 심지어 아예 비서를 두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대형 은행과 회계법인, 법률회사 등은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고 비서 일자리를 축소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경영진에 딸린 비서, 사무보조 직원 수는 50만 8천 명으로 2000년보다 무려 63%가 급감했습니다. 센츄리 비즈니스 컨설팅의 제리 맥기니스 고문은 요즘 사무지원 전담 직원을 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라고 현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M, 제너럴 모터스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권고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 GM은 직원들에게 메리베라 최고 경영자 명의의 서한을 보내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정규직 사원에게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제너럴 모터스 미국 내 전체 사무직 5만 8천 명 과반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재직기간 2년 이상의 임원들이 명예퇴직 대상에 역시 올라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근속 연수당 한 달치 급여와 건강보험 혜택, 최대 12개월치의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 재취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베라 CEO는 서한에서 미국 내 인력의 자연 감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서 향후 비자발적, 그러니까 해고 조치를 피하기 위해 미리 명예퇴직을 권고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제너럴 모터스가 사무직 500명을 해고한다는 디트로이트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러한 제너럴 모터스 인력 구조 조정은 베라 CEO가 밝힌 향후 2년간 20억 달러의 비용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차가 빨리빨리 안 나와서 최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선 감원하고 있고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친환경 기술과 관련해 일종의 자유무역 방식의 합의를 맺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레놈 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어떤 무역 경쟁도 원치 않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오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문제 등 양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현안이 합의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등 이런 감축법에서 유럽연합은 또 제외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해놓고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 실리콘밸리뱅크의 자산 투매로 촉발된 금융주의 급락세 속에서 현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월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210억 달러 규모 채권 포트폴리오 매각으로 생긴 손실 18억 달러를 메우기 위해서 어제 1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국채로 평균 수익률이 1.79%에 그쳐서 현 10년물 국채금리 3.9%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자산 투매로 모 회사 파이낸셜 주가는 어제 하루 60.41%가 폭락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21.82% 추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 그레거 베커는 고객들에게 예치금은 안전하다며 진정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당부하고 난 뒤 몇 시간 뒤에 거물 벤처 투자자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를 비롯한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금을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더 파장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이 정치 전문가들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중국은 미리 선수쳤죠. 한국 쿼드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I think,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U.S., 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certainly in the U.S.-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uld finally start talking about maybe how to involve more Korea more into the Quad arrangements, and expand that into something larger.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 통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export controls that Japan has placed on certain intermediary goods for the making of chips, the so-called whitelist. 외신들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중국,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에 나온 점을 주목하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그런데 뒷목 잡을 일이 있죠.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도 되나 싶기도 한데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 자체를 또 부정하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발언한 게 확인됐습니다. KBS입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리며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앞서 열린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묻자 하야시 외무상은 사실상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또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오직 시진핑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구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권 장악에 이어 국가, 군 통수권 지위까지 확보하며 집권 연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8년 임 제한철폐 개헌안의 첫 적용 사례이자 1949년 건국 이래 첫 3연임입니다. 일단 15년 집권을 확정지은 셈인데 이런 추세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예정대로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차지였습니다. 시진핑의 사람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찬 가운데 상하이방 출신 한정을 실권 없는 국가 부주석에 앉힌 게 예외로 꼽히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혁안도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정보화 사회 빅브라더 출연을 예고하는 국가데이터국, 신흥 핀테크 세력을 통제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 신설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당중앙에 새로 꾸릴 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을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당을 통한 만기 칠남 구상, 권한이 쏠린 만큼 책임도 무거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첫 3연임에 성공하자 서방 언론은 일제히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대체로 시 주석이 종신 집권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지만 경제 성장 둔화 상황을 비롯한 여러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들은 시 주석 집권 시기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어 온 점에 비춰 향후 마찰이 확대 표면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은 전례 없는 3연임으로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최장수 국가 원수가 될 것이라며 이제 그는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점점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경쟁을 헤쳐나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에 정통한 이들은 시 주석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비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이 거론하는 두 초강대국 사이 잠재적 갈등이 그 예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강대강 대치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은 중국 입법부는 의례적인 투표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시진핑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 주석이 국내외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3년간의 혹독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 타격, 60년 만에 첫 인구 감소 기록 등이 위기 요인이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성장 둔화와 부동산 문제, 출산율 감소 등 역풍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 주석이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아 발사를 지켜봤는데요. 한국군이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를 몇 시간 뒤에 정정하고 발표했다 또 정정하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나란히 발사를 지켜봅니다.
어제 서부전선 화성포병 부대가 적 비행장 타격을 가정한 검열 훈련을 했다며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군사행동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며 적들의 각종 전쟁 준비 책동에 항상 각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주 본격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거리 300km 미만의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엔 더 낮은 고도로 더 짧은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에 이어 다양한 공격 수단으로 남한의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양산 체계가 들어갔고 거의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르렀음을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좀 선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합참은 어제 오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공지했다가 2시간여 뒤 여러 발을 동시에 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했지만 레이더 궤적은 한 개만 나타났고 이후 추가적인 첩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탐지에 혼선을 빚어 동시 발사의 취약함을 드러낸 건데 합참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대응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하는 시기도 있고 관여하는 시기도 있는데 현 시점은 도발 국면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한 북한의 UN 군축회의 발언에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 행동을 묵도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계속 치르리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방향을 전환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한국 가요계의 슈퍼스타 대한민국 최초의 팬덤 가수 그 누구도 기대 못한 콘서트 저 푸른 초원 위에 남진 그가 판타지 스프링스에 옵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판타지 스프링스의 추억과 함께 찾아올 남진. 셀 수 없이 많은 남진의 히트곡과 그가 전하는 구수한 입담까지. 남진 콘서트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진 콘서트 예약은 831-216-0379 831-216-0379.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2023년에는 많은 정책의 변화로 특히 메디케어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오리지널 메디메디를 가지신 분들은 혜택이 줄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메디칼 컨트랙이 있는 회사는 단 4군데여서 그 보험회사에서 가입된 분들은 혜택도 그대로, 약보험도 모두 제로 코페이입니다.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치과도 커버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213-503-1669 애니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네, 신만희 장석훈입니다. 천종산삼이 들어간 침향공진단 들어보셨습니까? 침향공진단. 이제는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 침향공진단을 선택하세요. 침향, 녹용, 당귀, 산수유의 원방공진단에 자연의 귀한 선물 천종산삼을 더했습니다.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된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 침향공진단.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 침향공진단 213-388-1234. 당뇨가 생긴 후 알아야 할 것도 할 일도 많아졌고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진다. 당뇨와 싸우다 지칠 무렵 힘이 되는 너를 만났다. 당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7가지 최고 성분의 우메켄 비덴스피로사. 응? 어머, 혈당 수치 많이 좋아졌네. 잘했어요. 당뇨! 우메켄 비덴스피로사와 함께 이겨내세요. 당뇨에도 역시 우메켄.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산마누엘이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는 부고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검찰의 미친 칼질,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사망한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탓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씨가 반복되는 검찰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권의 비난 공세를 예측한 듯 타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 대표는 현장 지도부 회의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전 씨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이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 등으로 반발하자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조문했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유족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유족 중에서는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전 씨가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특히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아 유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검찰 수사 이후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벌써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이 대표가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당내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당의 새 수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딴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소수 여당이 야당과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정책으로 대결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신임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인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생과 정책을 전국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정 간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저는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주도권이 생기고 이번 정책의총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나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인데 원 장관은 빠른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동참을 안 하면 또 우리 여당 단독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당에다 맡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당의 정책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울산시장 출신의 행정 경험과 함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갈등을 빚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최측근 참모인 김용환 보좌관을 새로 만들 예정인 당대표 상황실장에 앉혔습니다. 당내외 현안을 챙기며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최고위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핵심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김기현 체제 안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이 승객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은 실탄이 기내에 반입된 경위 지금 조사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 한 발을 먼저 확인해 승무원에게 알렸고 그 뒤 한 발을 더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실탄 발견 때 해당 승무원은 처음엔 실탄이 아닌 쓰레기로 인지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속재 쓰레기로 인해 항공기 출입문 연결 통로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실탄은 권총에 사용되는 9mm 탄알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으로 당초 오전 7시 45분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운항을 멈추고 터미널로 되돌아왔습니다. 승객 218명과 승무원 등 총 230명이 타고 있었는데 터미널 복귀 후 비행기에서 내려 한동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기내를 수색했지만 추가 실탄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탑승객들에 대해서도 보안 검사를 진행했고 별도의 테러 혐의점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측은 해당 승객들을 같은 비행기에 다시 태우고 오전 11시 반쯤 여객기를 출항시켰습니다. 이 여객기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쯤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밤 10시 20분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있던 비행기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공항 도착 뒤 기내 청소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탄이 기내에 반입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도광경, 18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3호관광,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확인하세요. 공동 제공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모닝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매니저 신디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까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모든 암이 그렇지만 유방암 역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치료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방암 자가진단법에 관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의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자가검진의 키포인트는 단순히 그 전달, 즉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피부의 모양이나 색깔과 상태, 그리고 유두의 유주비나 멍울 등을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겨드랑이 근처가 묵직한 느낌 등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전문의를 만나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이 1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주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모유도 많이 먹여서 유방암 발병률이 낮았던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르게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 또한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치료 성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기관 자파에서 인증 마크를 획득한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191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191 866-566-9191입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8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지역에 비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폭우와 강풍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폭설로 일주일 이상 고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악 지역에서는 총 13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구호 작업이 이어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우려가 큰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겨냥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업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대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타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최대 5% 이상 올라 학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을 찾아 인터넷 보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로폰타 주 법무장관은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부자 증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괴한에 납치됐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들은 마약 밀매 그리고 마약 소지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망명하겠다는 일념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는 부고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검찰에 미친 칼질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의 새 수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딴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소수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정책으로 대결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서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끝난 일본과의 2차전에서 4대13으로 대패했습니다.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체코와 3차전 경기를 갖고 미국 대표팀도 내일 오후 7시 영국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리겠습니다. 한인타운과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정 앵커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윤정 앵커가 복귀합니다. 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네, 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늘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폭우가 올 것이다. 강력한 강풍이 불 것이다. 이거는 비껴간 것 같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타바바라 포인트 컨셉션 남쪽으로도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번 겨울 폭풍으로 산타바바라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산타바바라 쪽에는 복구 작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에도 예상했던 강우량보다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대 약 2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풍으로 범람과 작은 홍수, 이번 비로 작은 홍수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산악 지역에서 그렇다라고 국립기상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지난 폭풍에 의해서 쌓인 눈에 무게를 더하면서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 건물들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샌게브리엘 산악 지역, 엔텔로펠리 푸틸에는 강풍주의보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5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최대 30마일의 강풍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립니다. 내일까지 내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잠시 그치겠지만 다음 주 중반 화요일부터 또다시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 대기의 강, 어제 오전부터 이 북가주와 중가주를 강타했고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북가주에서는 대피경보, 대피령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서 지역도 지금 위험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21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샌버나디노 폭설로 통행이 마비된 가운데 이 지역에서 총 13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색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폭설이 내린 이 지역에서 계속 구호 작업, 정비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명피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설 동안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집에 전기나 가스가 작동되지 않아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겨울 폭풍은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갑자기 덮쳐버린 눈 때문에 연료, 식량, 약품 이런 것들 조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일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이 지역 주택 지붕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곳곳에서 천연가스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현재 구호작업, 구조작업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주방위군, 소방국, 긴급 요원들 모두 500명 이상의 요원이 투입돼서 이 샌버나디노 지역 산악 지역에서 구조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크리스탈라인, 빅베어, 레이크 에로헤드 이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죠. 구호 물품을 가득 실은 SUV 차량을 공개하면서
구호 물품 전달하러 일반인들이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자원봉사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도로가 뚫리지 않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이런 폭풍에 의해 쌓인 눈을 치우면 보상금을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최고 $500까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웨이, 자신의 집 드라이브웨이와 인도, 개인 도로 등 사유지에서 제설 작업을 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빈집이나 비어있는 임대 건물 이런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한 차례 상환이 되고요. 주소나 비즈니스 한 곳당 신청자 1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제설 작업은 5월 1일까지 마쳐야 되고 5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되면 한 달 내에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입니다. $500. 네, 딱 한 번 지원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바로 이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빅서 지역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이번에도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빅서 지역 지금 2주 동안 먹을 음식과 필수품을 비축하라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권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폭우가 쏟아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음 주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빅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 2주 동안 먹을 음식, 필수품 비축하라라는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기상청의 밥 오라백 수석 기상예보관은 다음 주 초에 2차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선 19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이번 폭우로 정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망자 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많은 지역이 이제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가뭄 모니터 결과도 나왔습니다. 야, 비가 이렇게 오고 눈이 이렇게 왔는데 가뭄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가뭄 모니터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저 밑에까지 온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가뭄 모니터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 7일 기준입니다. 3월 7일 기준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 약 27%가 가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가뭄, 건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몬트레이 등 중부 해안 카운티들이 더 이상 가뭄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지금 이번 겨울에 비 피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LA 카운티도 가뭄에서 벗어났는데 대부분 지역이 이례적으로 건조한 정도이며 해안가 일부는 건조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안가도 건조하다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들 보통 정도의 가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모닝뉴스 2부 내내 지금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 오늘 남가주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루 종일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56도로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일요일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 그러니까 화요일쯤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까 기상예보관도 그랬죠. 얼마만큼의 비가 내릴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남가주 지역 당분간 흐리고 쌀쌀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비에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 최저 기온 5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54도, 최저 기온 52도, 해안 지역은 최고 기온 55도, 최저 기온 53도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별 차이 없죠. 하루 종일 춥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 약해지는 건강.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천수단. 최상급 녹용과 홍삼, 천연 한방생약을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보약 천수단. 유한양행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천수단으로 젊은 활력을. 활력 증진 천수단. 유한양행 천수단.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4년 만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앰플, 세럼, 크림 3종 모두 기존의 2배인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속 피부가 건강해져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기대하세요.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의 자신감. 213-738-1188 피부과학 셀리온. 태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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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여행사의 대한항공, 태국, 한국, 일본 3개국 투어 모국 관광 스페셜 패키지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태국, 한국 2개국 투어 1,799불, 태국 3박 5일 399불, 일본 온천 옥션 투어 799불, 최고의 가성비 3개국 투어 모국 관광 패키지는 태양 여행사만이 가능합니다. 모국 관광은 태양 여행사 213-252-9700, 213-252-9700. 잡아내네요. 박찬호입니다. 야구 경기 중 위기일 때 확실한 수비 하나로 경기를 이긴 경우가 많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켜오던 건강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를 막는 확실한 수비가 필요하죠. 미주 최고 최대 의료 서비스 빠른 리퍼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어르신들의 확실한 수비수 서울 메디칼 그룹. 이젠 스마트 보험 시대입니다. 844-210-2002로 전화하면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모든 보험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도와준대요.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커버리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 보험. 스마트 시대엔 스마트 보험이죠. 종업원 상해, 고용 분쟁, 사업체와 건물주, 자동차, 집,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등 보험은 스마트 보험. 844-210-2002 i스마트원.net.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LA 전역에서 비즈니스 업소들을 겨냥한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도 문 잘 잠그고 안에 실내등 켜놓고 다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스매시 앤 그랩 절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업주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치솟은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타운 업주들이 매장 유리문에 철창이나 셔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범죄 피해 방지에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을 벌이는 강도단은 유리문을 보호하기 위해 쳐진 철장과 셔터까지 절단기로 잘라내며 업소에 침입하고 있어 강도 행각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타운에서 방범회사를 운영하는 조갑재 대표는 한인 업주들 입장에서는 타운 내 순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업소에서 지금 경비를 세우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좀 힘들어요.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보니 한인업주들은 스매시앤그랩 강도 행각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있다가 이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사람들이 이 스토어는 스토어 이런 식으로 와서 몇 명이 필요해서 강화시키고 이런 거지 어디 꼭 지금 언제 하겠다는 건 그건 없어요. 어디 한 군데 뭐 대소매 이르지 않을지군요. 한인의류협회 리처드 조 회장은 최근 스매시앤그랩 강도 행각으로 의류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건 명품이나 뭐 이런 그런 약간 그 디맨드가 이건 브랜드가 있는 분들이 먼저 더 당하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주는 캘리포니아보다는 이런 치안 문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카운티도 아니고 LA 카운티의 LA 시티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고요.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도 요식업주들이 이러한 상황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매장 내 계산기의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스매시앤그랩 강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장 안에 절대 현금을 놔두지 말 것, 비싼 술이나 노트북 등 귀중품을 매장 안에 놓아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엘세레노에서 발생한 17세 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또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체포된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할 때 차 안에 또 다른 남성이 타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힌 것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용의자 체포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체포된 용의자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7세 소년이 한 식당 앞에서 엄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남성이 갑자기 칼을 들고 이 10대 소년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가만히 서 있던 학생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를 방문한 연방정보통신정책의 최고수장 제시카 로젠워첼 연방통신위원회 의장과 함께 한인타운을 찾아서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 LA시의 디지털 공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캐런 베스 시장은 LA시 모든 주민들은 누구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광대역 인터넷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그리고 가구에게는 매달 최대 $30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 자격 요건을 충당한 가구의 경우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장비를 구입할 때 1회에 한해서 $100에 상응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7,180달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5,500달러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acpbenefit.org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지난 3년간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에서 주민들의 탈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위에 보면 저도 당장 그렇습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로 이주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얼바인이나 월넛 등 서버브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주민들의 유입이 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입해 들어오는 주민보다 떠나는 주민들의 수가 102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를 우편 번호별로 세분해 들고 나는 주민들을 분석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LA와 샌프란시스코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민들의 유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얼바인과 월넛, 사크라멘토,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소도시 매니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얼바인의 경우 주택 가격은 비싸지만 주위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얼바인은 최근 수년 새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얼바인의 그레이팍 지역에는 신축 주택 건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얼바인에 새로 유입돼 들어오는 주민들은 북가주나 뉴욕 출신 혹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이민자들까지 다양합니다. 리버사이드 지역 매니피는 도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넓은 뜰이 있는 큰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니피는 인구가 지난 2016년 8만 5천 명에서 지금은 11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입해 들어오는 주민들은 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오는 주민들입니다. USC의 인구정책부서의 도엘 마이어스 교수는 대도시의 집값은 팬데믹이 터지기 전인 2019년부터 이미 문제였다며 대도시를 벗어나는 인구는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도시를 떠나 교외나 소도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은 주택 소유주보다는 주로 세입자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사기 예방의 날을 맞아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앱을 출시했는데요. 관련 소식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 예방의 날을 맞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주민들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와 우편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지난 한 해에만 8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페이먼트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며 페이먼트가 밀렸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책으로는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끊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소셜 번호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딧 카드 내역서와 은행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며 크레딧 회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앱을 출시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앱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학교 경찰은 물론이고 소셜워커나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약물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교내 폭행이나 자살 시도, 무기 소지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새로 출시한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LAUSD, LASAR을 입력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지난 설 전야에 총기 난사가 벌어졌던 몬테레이 팍을 방문해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지난 설 몬테레이 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를 언급하며 몬테레이 팍 총기 난사범으로부터 총을 빼앗아 두 번째 참사를 막은 청년 브랜던 차이에게 경의를 표하며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메트로 공사 사이트 방문과 어바인 밸리 칼리지 연설을 위해 남가주를 찾은 이후 첫 공식 LA 방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편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괴한에 납치됐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들은 마약 밀매와 소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마타모로스에서 무장괴한에 납치됐다 나흘 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에게 마약 소지, 마약 제조, 마약 유통 관련 범행 기록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사망한 2명은 마약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 사례가 지난해로 조사됐습니다. 강도나 무기 소지 등의 범행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생존자 2명 중 1명 역시 마약 제조 및 유통, 절도 등의 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멕시코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4명은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마타모로스에서 총격을 받고 피랍됐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척은 복부의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마타모로스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멕시코 당국은 이번 사건과 피해자들의 과거 범행 간의 연관성 여부로까지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 집단으로 알려진 걸프 카르텔이 마타모로스 일대에서 마약과 관련한 영역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마울리파스 법무부 장관은 4명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수사선도 열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마약 갱단 엄단을 위해서 군대 동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댄 크렌쇼 텍사스 하원 의원은 멕시코 대통령 듣고 있나 라면서 갱단 소탕을 위한 군사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멕시코 카르텔을 포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자국군 파견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멀리 보고 있죠. 지금 멕시코 카르텔, 마약 조직 카르텔들 캘리포니아, 미국에도 상당수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도 철저히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한편 걸프 카르텔은 이번 사건 용의자들이라며 남성 5명을 직접 붙잡아 당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보는 것 같죠? 네, 영화랑 똑같은 행동이 멕시코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쏘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6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시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권총을 쏘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녀는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주어너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하루 정학 처분을 받고 나서 학교로 돌아온 6살짜리 꼬마아이가 저지른 범행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해왔던 뉴포트 뉴스시 검사장 하워드 그윈은 6살짜리 소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윈 검사장은 그 이유로 이 소년이 법률 시스템을 이해해야 할 역량이 없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NBC 뉴스는 법적으로 버지니아에서 이 소년을 기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아이를 소년 법정이라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 고려에 의해서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때마다 미국 사회에서는 기소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뉴욕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7살 소년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6살짜리가 근처 화단에 있던 튤립을 뽑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마구잡이로 법정에 세워도 되느냐는 논란에 형사처벌 면책 나이를 늘리는 주도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연령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면책 연령 기준 지금 미국 내에서 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혼선에 앞서서 6살짜리가 어떻게 권총을 들고 학교에 갔는지 이 원칙적인 문제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는데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미 전국에서 차량 도난 피해 무려 100만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험, 사기, 차량 범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이 전년 대비 7%가 증가해 100만 건을 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해당 범죄가 전년 대비 무려 55%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 망명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데리엔 갭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전했는데 이 정도로 보도록 해드리면 또 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중국인들입니다. 이 다리엔 갭은 콜롬비아 북쪽, 파나마 남쪽에 위치한 열대 우림으로 산과 늪,
급류와 밀림, 독거미와 독사, 폭우와 홍수 등 자연 환경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또 치안이 부재한 무법천지고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약 110km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려다 숨진 채 발견되는 인원 매년 수십 명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행을 희망하면서 이쪽에 행렬에 가담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국적자 수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377명에서 699명으로 증가를 했고 올 1월 913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라고 지금 가디언지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인용한 국제 이주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데리엔 갭을 통과한 913명은 2010년 이래 이곳을 지나간 중국인들 중 28%입니다.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 건가요? 이 가혹한 중국 당국의 코로나 봉쇄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폭압적 통치에서 그 이유를 가디언은 찾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출국 요건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작년 12월과 올 1월 이 데리엔 갭을 통과하는 위험한 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입니다. 중국 국적자들이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에콰도르에 도착하는 것이고 에콰도르는 중국 국적자를 무비자로 입국시켜주는 몇 안 되는 남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하는 시니어 골프 대회. 4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는 센터 메디컬 시니어 골프 대회. 만불 캐시, 올림픽 골프 상품권 5장, 드라이버, 골프백 등의 푸짐한 상품과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힐링 음이온 손목밴드와 메모리폼 베개, 알찬 고디백을 드립니다. 딱 120분만 모실 수 있으며 참가비는 150불로 이번 골프 대회 수익금과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100%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 등록 및 문의 사항은 센터 메디컬 그룹 714-800-3168 714-800-3168.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6조 9천억 달러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하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예산안 6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이 예산안에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8,420억 달러, 우리 돈 1,1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I'll not allow the cuts, the need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our military that help keep us safe. We'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지만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신흥국들이 지난해 미국의 초고속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달러와 초강세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번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종금리가 4.9%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던 시장이 이제 6% 금리 가능성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 증언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슈로더 투자 신탁운용 등 월가 대형 금융사 관계자들은 최종금리가 6%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제시하기도 있습니다. 통화 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된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2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도 5.7%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시장 주식, 채권, 통화,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신흥시장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칠레와 인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신흥국 채권 시장의 단기 금리도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보다 증시 규모가 작고 덜 개발된 30여 개 국가를 지정하는 프론티어 시장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재무부가 러시아에 무인기를 판매한 이란 기업에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무더기로 또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항저우, 푸앙코토 기계 등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5개와 개인 1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오직 시진핑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기구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권 장악에 이어 국가, 군 통수권 지위까지 확보하며 집권 연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8년 임제한철폐 개헌안의 첫 적용 사례이자 1949년 건국 이래 첫 3연임입니다. 일단 15년 집권을 확정지은 셈인데 이런 추세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예정대로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차지였습니다. 시진핑의 사람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찬 가운데 상하이방 출신 한정을 실권 없는 국가 부주석에 앉힌 게 예외로 꼽히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혁안도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사회 빅브라더 출연을 예고하는 국가데이터국, 신흥 핀테크 세력을 통제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 신설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당중앙에 새로 꾸릴 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을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당을 통한 만기 칠남 구상, 권한이 쏠린 만큼 책임도 무거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정도 하면은 뭐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또 예전에 준우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아주 속상합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덴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나요? 유튜브를 시작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그래서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가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월 4일부터 시작하는 왕초보 유튜버 8주 완성 강좌로 8주면 왕초보인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스틴 권 마케팅 디렉터가 전하는 매주 1회 8주 왕초보 유튜버 8주 완성 강좌. 나만의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노하우까지 철저한 실전 위주의 완성도 높은 수업. 왕초보를 위한 최적화 수업으로 8주 후면 누구나 유튜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유튜버 8주 완성 강좌는 다운타운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수강료는 250불이며 최우수 수강생에겐 전액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바쁘신 날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문의는 213-471-9515 213-471-9515.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일할 땐 여러분 자신과 장비를 전선에서 적어도 10피트 떨어지게 하여 부상과 정전을 예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sce.com/staysafe를 방문하세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한국인의 건강은 밥심에서. 입맛 되돌리는 쿠쿠밥솥으로 새해를 여는 김수전기 새해 빅 이벤트 쿠쿠밥솥 트레이드인 즉석 할인. 지금 고장났거나 사용 중인 헌밥솥을 가져오시면 원하는 쿠쿠밥솥의 모델에 따라 30불에서 50불까지 즉석 할인해드립니다. 쿠쿠 IH 압력밥솥 해당 모델 구입 시 50불 즉석 할인. 쿠쿠 IH 압력밥솥 또는 일반 압력밥솥 해당 모델 구입 시 30불 즉석 할인. 용량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쿠쿠 밥솥. 지금 트레이드인 즉석 할인 혜택으로 쿠쿠밥솥을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뭐 일찍 일어나서 보신 분도 계시겠죠. 금요일이라 가벼운 마무리 좀 보자라고 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한국 야구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에 참패를 당하면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도쿄돔에서 열린 2023 WBC 1라운드 B조 일본과 경기에서 4대 13으로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게요, 8회 4대 13으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1점만 일본이 더 냈으면 이 콜드게임 수모를 당할 뻔했어요. 전날 호주전에서도 7대 8로 무릎을 꿇었던 한국 대표팀은 승리 없이 2연패를 기록해 자력으로 8강에 오를 수 있는 희망 없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1회 WBC에서 4강, 2회 WBC에서 준우승 그랬는데 3회와 4회 대회에서는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라운드 탈락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적은요. 뭐 남은 체코와 중국전 한국 여기서 만약에 체코나 중국을 상대로 한국 대표팀 야구 진다면 프로 선수 아닙니다. 야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 팀이에요. 이런 팀에게 진다는 것은 수십억 원을 받는 야구 선수로서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은 남은 체코와 중국전에서 모두 승리한 뒤에 1라운드 최종일 체코가 호주를 꺾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적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렵겠죠. 그리고 또 호주가 또 일본에 진다는 가정 하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내일 3차전, 내일 오후 7시입니다. 내일 3차전 체코와 경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체코 사회인 야구 수준입니다. 신경과 전문 의사가 체코 국가대표팀 감독이고요. 이 신경과 전문 의사가 병원에 휴가, 장기 휴가 2달이죠. 장기 휴가 내고 지금 일본에 와서 WBC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요. 현직 소방관, 교사, 보험 에이전트 정말 다양하죠. 이런 선수들로 구성된 게 체코 대표팀입니다. 내일 체코를 상대로 한 한국 대표팀인데요. 이 체코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도 이 프로 선수들이 나온 건데 체코 얼마나 기쁠까요? KBS입니다. Carlos Dubovi, teacher on high school. My name is Martin Chervenka. I'm a sales representative for Silvan SRO and I'm a catcher. 생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 팀 체코가 예상을 깨고 맨시크의 홈런 등으로 3대0까지 앞서 나갑니다. 5회 구원 등판한 스나이더의 직업은 소방관. 중견수 쪽 안타성 타구를 허용했지만 유격수의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대량 실점 위기를 한 점으로 막아냈습니다. 7회 2루타 2개 등 중국 타선의 집중타를 맞고 5대4 역전을 당했지만 체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회 KT 소속인 중국 마무리 주건을 상대로 무지크가 믿기 힘든 역전 석점 아치를 그려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감독, 평일엔 각자의 직업에 충실했던 외인 구단이 만든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This one is like another dream like came true, like playing against best players of the world.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온 체코 선수들을 따라온 원정 응원단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체코는 토요일 일본과 일요일엔 우리나라와 대결을 벌이는데 만만치 않은 전력을 선보여 단숨에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I support Czech Republic because I have boyfriend there. Right field. Just play the best baseball which you can play and win every game. 말 그대로 직장인 야구팀 또는 아마추어 팀으로 불리는 체코의 선전은 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대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이런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8강이 확정됐어요. 4강이 확정됐어요.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WBC 아직도 야 이걸 어디서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WBC 대회는 팍스 TV가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팍스 스포츠 1, 팍스 스포츠 2 그리고 팍스 스포츠를 통해서 이 WBC 전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 대표팀 경기는 팍스 11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몇 경기 계속 중계가 됩니다. 당장 내일 미국 대표팀은 오후 7시 영국과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역시 팍스 스포츠 채널 11번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썸머타임 시작됩니다. 썸머타임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야 됩니다. 1시간 잠을 덜 자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지긋지긋한 썸머타임 없어지지 않는 것 참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민투표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지 않는 것 저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 썸머타임이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앞당겨 놔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요새 많이 없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간이 변경이 되고, 주무시기 전에 뭐 9시에 잔다라고 그러면 9시를 10시로
1시간 앞당겨 놓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 일요일 오스카 시상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뺨 따리는 일은 없겠죠.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